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은 식도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볍게는 목구멍 주변 부위에만 통증이 있을 것이고, 심하면 목에서 명치까지 가슴 한가운데가 모두 타는 것처럼 아프고 쪼이고 따갑기도 합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뱉어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매끼라고 부릅니다. 또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삼킬 때 무언가 걸리는 것처럼 잘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가슴이 조이고 답답해서 숨쉬기도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등에서 같이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가슴 한가운데 부위만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가슴으로 증상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꼭 심장병처럼 보여서 심장 검사를 해보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모두 식도염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식도염이라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기억합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원인이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점막 부위에 염증이 생긴 병입니다. 식도점막을 이어주는 부위의 괄약근이 제대로 조여주지 못해서 위산이 역류한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조여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적 때문에 위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약해진 소화력 때문에 식사 후 위장 부위가 막히게 되면서 위산이 역류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위장이 튼튼하면 많이 먹어도, 소화가 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막힘없이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담적 때문에 위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럴 땐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밀가루 같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 부위에서 막히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방향으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담적 치료이고, 식도염이 계속 재발하는 분에게는 담적 치료를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담적이 있는 분들은 배를 진찰했을 때 명치나 윗배의 특정 부위가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메스껍다는 등의 소화력이 저하된 증상을 동반합니다. 모든 역류성 식도염이 담적 치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도염이 만성화되어 점막의 염증이 심해진 분, 점막의 위축이나 조직 변성이 생긴 분들은 손상된 점막부터 우선 치료한 이후에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점막의 위축이나 조직 변성이 발생한 분들은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나 가슴 부위가 타는 것 같다는 증상도 식도 점막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결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과나 귤 같은 신맛 과일을 먹었을 때에도 통증이 생긴다거나, 위염이나 식도염에 좋다는 양배추를 생으로 먹었을 때에도 오히려 속이 더 아프다면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해열제를 한 알만 먹어도 속이 쪼이고 불이 나면서 따갑다고 한다면 이것도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쓰려서 잠을 깬다거나, 식사 시간을 놓치고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속이 쓰리다거나, 위산 분비 억제제, 보통 식도염 약이라고 부르죠. 이런 약을 수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가 이것을 중단하면 속이 아파서 약을 중단하지를 못한다는 분도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짜먹는 제산제를 하루에 3개 이상 꾸준히 복용하거나,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수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면 점막 자극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발해 식도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점막 자극에 조심해야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를 치료하는 약을 복용해도 속이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었더니 속이 더 아프다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면 쓰라리고 아픈 것처럼 식도점막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해도
속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에는 점막 재생에 효능이 있는 약도 오히려 더 묽고 약하게 처방해서 점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점막이 위축된 분들은 점막의 재생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막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성분을 복용해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안 되니 점막 재생을 할 수 있는 성분을 복용해서 회복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치료의 큰 방향이 됩니다. 점막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기 전까지는 위산을 억제해 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된 이후에는 천천히 제산제나 위산 분비억제제의 복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